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앞에서 공부한 부강 미등기세율부터 어저께까지 수업한 신고납부 비과세 부분에 대한 기출지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항상 문제풀이나 기출지문 같은 거 정리할 때는 자료 올려드린 거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시는 거.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체크하시고 알고 답을 찾을 수 있어도 맞출 수 있을지라도 해설 강의 들어라. 왜? 해설 강의는 그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과세, 양도세 마무리가 되면 이제 기출문제로 갈 겁니다. 기출문제 해설로 들어가는데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항상 여러분이 문제나 지문 같은 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튜브 계속 구독하시고 좋아요 구독하시고 거기에다가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여러분 강의가 올라가면 여러분한테 알림이 갈 거 아닙니까? 알림까지 해놓으면 그러면 그때 문제풀이 한번 꼭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기출 지문은 여러분이 점검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1번 등기된 국내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의 경우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빼고 모든 부동산은 미등기 빼고는 1년 미만은 50%예요. 맞습니다. 다음 2번 등기된 6개월 보유한 주택,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올해까지 할증 안 해요. 그러니까 2주택, 3주택, 10주택이든 상관없어. 토기 지역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하지 않고 중요한 건 보유기간이 6개월이에요. 1년 안 돼서 팔았으면 요거 틀렸어요. 70%. 특이다. 100분의 70. 다음 3번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그랬죠. 1년 미만은 50%, 1년 채웠는데 2년 미만은 40% 맞습니다. 다음 등기가 된 국내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은 2년 못 채웠어요. 2년 채웠으면 6에서 45%로 가서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여기는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5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입주권 분양권 주택 맞습니다. 다음 6번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도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1년 미만은 70% 맞습니다. 등기된 국내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1년 8개월 했으니까 2년 못 채웠죠. 50% 틀렸어요. 상가 부동산은 투기에 많이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가는 1년 안 됐으면 50%, 1년을 채웠으면 40%예요. 40%.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누진세율 6%거든요. 6에서 45, 제일 낮은 거 6%. 근데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면 10%를 할증해. 6%가 아니라 16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지정지역에 있지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지정지역 하면 투기지역에 있다면 여기에 10% 할증해요. 그럼 100분의 26, 100분의 26. 그건 투기지역이 아니니까 그냥 10%만 할증한다. 100분의 16. 다음 10번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쳐서 계산한다. 아버지가 10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상속받아서
6개월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10년 6개월로 본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11번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은 매매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인데 양도소득세 따로 증여세 따로 계산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국가가 증여세랑 똑같이 신고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 부담부 증여는 3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그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라 맞습니다. 3개월이에요. 다른 건 2개월. 2022년 3월 21일 날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清算, 잔금 주고받았으니까 3월 달에 21일 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3월 말부터 계산하는 거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3월 달 말부터 계산해서 4월, 5월 말 2개월이니까 6월 말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틀렸죠? 5월 30일까지다. 그죠? 2개월이니까. 13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매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 났으니까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맞죠? 왜?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신고서 제출하라. 다음 14번 거주자 갑이 2022년 5월 15일 날 양도한 토지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예정신고하라. 여러분 5월 달에 양도했어요. 그럼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이니까 5월 말부터 계산하는 동안 2개월이니까 6월 말, 7월 말까지 맞죠? 예. 15번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달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다음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예정신고하라 맞지요. 예. 17번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자 1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해서 예정신고 납부까지 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가서 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1월 달에 양도한 소득하고 이 5월 달에 양도한 소득금액을 합산을 해서 거기에서 세율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면 이미 납부한 세금 빼고 계산해야 되니까 합산을 해서 반드시 무엇을 하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여기 틀렸어요? 예? 자, 당연한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서 이미 신고한 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안 했다면 확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고 예정신고 2번 할 때 이미 합산해서 신고한 거랑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했다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 18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그럼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됐겠죠. 근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은 과세표준이 없어도 손실이 발생했어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국외 토지 양도일까지 해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자 맞죠?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거소를 둔 자.
다음, 국외 토지 양도 가액은 외국의 토지를 양도할 때나 취득할 때 가격은 당연히 실거래 가격. 그래서 양도 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맞죠? 물론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할 때 당시 그 나라의 시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실거래 가격. 20일, 갑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금전을 대출받아서 토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는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그건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매매 차익이 아니죠. 환율 변동으로 생긴 이익이지.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맞습니다. 22. 외국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쟁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산은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더라도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공제해 주는 건데 해외 자산은 관계없어요. 이를테면 속된 말로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가서 투기해도 돼요. 그죠? 돈 벌면 우리나라 세금 들어오니까. 그래서 투기 여부 관계없기 때문에 해외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줘요. 근데 기본공제는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23 나오네요.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해외 자산은요. 그 나라 법에 따라 등기 여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여부 관계없이 1년에 2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등기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외 자산은. 예. 다음 24번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느냐?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죠. 그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 대상인데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 여부 상관없어요. 그냥 등기 안 된 부동산 임차권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아요. 해외 자산. 다음 25. 외국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소득세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의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험생들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다 틀릴 수 있는 거. 뭐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그건 틀려. 산입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임의 규정이냐? 필요경비로 가든가 아니면 뒤에 가서 세액이 나오면 세액 공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거 중에 하나를 적용하라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요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26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환산은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그러면 맞죠. 여러분 기준환율이 뭐예요? 기준환율은 전 세계 국가의 기준환율하면 미국 화폐 달러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산할 때 우리나라 화폐를 기준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환율, 제3국의 화폐는 뭐냐? 미국 화폐도 아니고 우리나라 화폐도 아니고 다른 나라 화폐를 우리는 재정환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일본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엔화를 주고받았어요. 엔화로 부동산 사고 팔았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우리나라 화폐랑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일본 화폐하고 우리나라 화폐하고 어떻게 계산해? 그거 계산하려면 반드시
양도할 때 당시 또는 취득할 때 당시 미국 화폐와 일본 엔화의 비율, 그때 당시 미국 화폐와 우리나라 화폐의 비율,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일본 화폐와 우리나라 화폐는 바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재정 환율이라고 한다. 있습니다. 다음 27. 미등기에 해당하는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70%를 적용한다. 틀렸죠. 해외 자산은 등기 여부 관계 없어요. 보유기간 따지지 않아. 종류도 필요 없어요. 6에서 몇 프로? 45%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28. 국외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틀렸다. 국내 자산은 국내 자산끼리, 해외 자산은 해외 재산끼리예요. 그래서 공제할 수 없던 29번. 국외 양도자산,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국의 주택 하나, 우리나라의 주택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외국의 주택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래서 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그죠? 예, 그런데 해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공제 혜택을,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것만.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양도세 마지막 단원 비과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